다양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북막. 이번 순서는 좀 더 쉽고 유쾌하게 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단박톡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죠. 북한 학생들은 우리와 어떤 게 같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북한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 속 내용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북한 청소년들의 현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앞으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한국교원대학교 김한종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북한에도 우리 국사나 한국사 같은 과목이 따로 있긴 한 거죠? 예, 있습니다. 예, 중학교에서는 조선 역사라고 그래서 한국사입니다. 역사요? 예, 조선 역사 이렇게. 리을. 역사. 예, 또 고급 중학교에는 역사라고 해갖고 그거는 우리를 치면 한국사하고 세계사를 통합한 과목이 있어요. 과연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위인들을 통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군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죠. 이분은 너무 유명하죠. 네. 세종대왕은 네모하지 않았다? 세종대왕은 일단 머리가 나쁘지 않았다. 머리가 나쁘지 않았다? 네. 세종대왕은 어떻게 또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한자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한글이 좋아서. 아니면은 또 굉장한 위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타를 받지 않았다? 악플이요? 예. 악플? 이 시대에도 악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하. 지랄하고 자빠졌네. 과연 이 북한에서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핵심 내용 보여주세요. 너 한글 창제를 하지 않았다? 설마 북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과거에 저렇게 써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2000년대 이후에는 꽤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만들었다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요, 그래서 뭐 세종대왕이 집현전학자들을 시켜서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세종대왕이 백성을 아껴서 만들었다 이런 부분 외에 이제 나라의 정책을 백성들한테 잘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임금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걸 왜 살짝 축소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 북한에서도 자랑스러운 역사 아닐까요? 북한 역사 교육에서는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왕이라든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양반이라든지 그래서 세종에 대해서도 일부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뭐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대단한 업적을 세운 역사적 위인으로 알고 있는 뭐 세종대왕도 그렇고요. 주몽, 뭐 선덕여왕, 뭐 대조영, 정조 뭐 이런 왕들에 대한 교육 내용들은 과거와 현재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980년대하고 90년대하고 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에서 동유럽 사회주의나 이런 데가 붕괴를 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은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명분을 뭐라고 내세웠냐면 조선민족 제일주의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훨씬 뛰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대로 가도 돼. 이러면서 이제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남한보다도 더 과거를 갖다 이렇게 좀 찬란한 걸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초들도 좀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랬군요. 너무 흥미로운데요?
근데 또 저는 이 역사를 사실은 이 사극 드라마로서 배웠거든요. 예. 왜냐면 또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뭐 대조영이면 최수종, 주몽이면 송일국 아하. 이렇게. 근데 북한에는 그러면 뭐 주몽이나 이산, 태조왕건 같은 사극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근데 북한이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뭐 주몽, 네. 왕건 이런 사람들은 왕 중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요. 아, 근데 어. 높이 평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몽은 고구려를 만들었잖아요. 대조영 같은 건 발해를 만들었고 그 이쪽 국가들은 북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네. 옛날 과거에. 아. 예, 예. 그러니까 북쪽 지방에 있었던 나라들을 만든 사람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네.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전마사는 부여의 것도 대인의 것도 아닌 바로 구려의 것이요. 이 주몽이가 그렇게 만들 것이요. 그러면 뭐 신라나 여기 남쪽에 있었던 뭐 백제 뭐 이런 걸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꽤 많이 없었겠네요. 금방 파악하셨네요. 어. 그거를. 이제 더 심지어는 아까 북한 초중학교에서는 조선 역사를 한다고 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거기서는 삼국시대에 쓰는데 네. 백제하고 신라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오. 고구려 얘기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북한 표현으로는 정통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백제하고 신라는 정통국가가 아니고 고구려만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네. 인물, 도대체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북한의 역사 교과서 속 인물 누군지 보여주세요. 과연? 이분하면은 이순신 역시 장군.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 싸운 이유는 내모를 위해서다 물음표? 아니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다르게 가르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빈칸 네. 보여주세요. 양반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네,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이순신 장군도 지배층이잖아요. 네. 양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반 중심, 지배계층의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교과서는 오히려 우리 교과서보다 더 활동을 자세히 쓰고 있어요. 특히 뭐 잘 아시는 한산대첩이라든지 네. 명량대. 네. 너무 그다음에 유명하죠.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전사한 노량대첩 이런 얘기들은 교과서에서 상당히 자세히 전투 과정까지 기술하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는 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설마 그러면 예. 이순신 장군님 하면 딱 네네네네. 생각나는 명대사가 있잖아요. 뭐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것도 예, 들어있습니다. 오. 그 얘기를 조카인 이완한테 알리고 전사했다. 이 얘기까지 써 있어요.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김일성 일가가 영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과거의 역사적인 영웅이라든지 위인들을 축소해서 가르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주로 이제 근현대사 교과서 근현대 부분에 가면요, 네. 확실히 이 김일성 일가를 갖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 특히 외국하고 전쟁이라든지 또는 네. 유명한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김일성 일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네. 우리 아시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뭐죠? 네. 뭐 제네럴 셔먼호. 그거 제네럴 젊은이요? 뭐죠? 제너럴 셔먼호라는 대한민국에서 잠깐만요. 학교 다닌 거 맞습니까? 제가 한번 공부를 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어쨌든.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 증조부가 주도해서 한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뭐 이제 3.1운동을 얘기할 때 서울보다 이제 평양에서 3.1운동 봉기가 일어난 거 네. 먼저 서술하고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김일성 외가 네. 주도하에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특히 근현대 부분에서는
이 김일성 일가 활동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음. 아무래도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근대 부분에서는 어떤 계급적으로 보는 네. 경향들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인물은 누구일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이분 너무 유명하죠. 네. 예, 북한 역사 교과서 일제 감정기 독립운동가 중 유관수는 네모다. 유관수는 뭐가 살짝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뭐 그래도 네. 항의를 했던 인물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좋게 하지 평가를 않을까요? 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유관수는 멋있다? 대단하다? 최고다? 굿이에요? 끝. 그래서 좀 감이 안 오는데 함께 보여주시죠. 유관수는 없다? 없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상상도 안... 뭐죠? 없다라뇨? 네. 과거 과거에 옛날 70, 80년에 없었는데 7, 80년도에. 그럼 북한에서는 지금은 예. 80년대 이후에 다시 등장하셨군요. 지금으로 보면은 3.1운동에서 유일하게 그 김일성 일가 외에는 네네. 유관순이고 활동도 꽤 자세히 서술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과거하고는 달라졌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안중근 선생님이라든가 뭐 등등의 훌륭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서는 설마 그럼 이런 분들도 없는 건가요? 그 안중근 나오고요. 네. 네. 김구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아. 그 그럼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역사 교과서 내용 중에 뭐랄까요, 조금 왜곡이 가장 심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일제 강점기 때다라고 평가를 하던데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뭐 일제 감정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북한으로 볼 때는 현재 이제 북한이 시작된 거를 일제 강점기 김일성 활동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좀 이 과목 그 역사 과목 구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북한에서도 역사 교과서가 있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북한 역사 부분은 한 1920년대 정도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그 이후에도 그 일제강점기 역사도 있었고 네. 네. 해방의 역사도 있었는데 그건 안 다루느냐. 그게 아니고 네. 네. 그 나머지 그쪽 부분부터는 이제 북한편은 혁명 역사라고 그래서 그건 별도 과목으로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혁명 역사라는데 김일성의 혁명 활동하고 이제 북한 정부 얘기를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그 차이들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결정 같은 걸 할 때 김일성이 주도했다든지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팩트는 팩트지만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기고 과장해서 강조해야 될지 그런 차이가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의 성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과 같은 걸 평가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쪽 학자들이 볼 때는 과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교수님 또 요즘 북한의 젊은 층과 학생들은 이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서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이 해외 문화까지도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예. 이 북한이 가르치려고 하는 걸 그대로 믿을 것 같진 않거든요. 예, 북한이 현재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사회가 이렇게 통제 사회라고 하더라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 북한도 정보를 그렇죠.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통제를 하는데도 쉽지가 않는 이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북 관계가 지금과는 확실히 좀 다른 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뭐 통일이 된다든지 어떻게 교류를 하고 이랬을 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는 이런데 북한은 전혀 다르네? 또 이래갖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현상들은 이미 독일 같은 데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는 왜곡했어. 저쪽 얘기는 뭐 하나도 알 가치가 없어. 이러는 것보다도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지금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곡되거나 잘못되어 있는 건 버리고 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구성해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역사라는 것도 팩트지만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상황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무턱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우리 남북의 청소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한반도의 미래도 조금 변화가 오지 않겠어요? 반짝반짝.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한국교원대학교 김한종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